영철 씨, 지금 영철과 옥순의 관계가 저는 좀 흥미롭게 진행되는 것 같은데, 옥순이 바라는 면을 가장 많이 갖춘 게 저는 영철이지 않을까 싶어요. 광수의 대화 기술이야. 뭐,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이게 딱 봤을 때, 야, 말 잘한다. 이 느낌은 아닌데, 말을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참 입체적으로 말을 잘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 그런데 어쨌건 이 상황에서는 영철은 영숙과 랜덤 데이트가 잡힙니다. 옥수는 이제 영숙을 걱정해주죠. 왜냐면 영철과 데이트를 하면서 뭐 까였다면 까인 셈이니까. 맞아, 영철 굶주렸었어. 영철이 순자 씨를 좋아하는데, 근데 순자 씨는 지금 광수랑 데이트하는 게 너무 기쁘지. 어쨌건 영철은 일단 나에겐 확실한 상황이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사람과 만났다라는 거에 이제 영숙은 좋지 뭐. 원하는 사람 못 만났다는 거에 지금 저 옆에서 좋아하고 있어 막 럭키비키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여기서도 옥순도 그냥 럭키비키라고 그냥 그 순자한테 맞춰주고, 영숙은 상철과 데이트하고 싶었는데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하게 되겠죠? 우리가 보기에 우리 시점에서. 그니까 광수랑 대화하는 사람들은 다 광수가 소울메이트라고 느껴버리지. 광수가 이제 맞춰주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제 스몰 토크 할 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건전지 님이 와서 이번 주에는 소개팅 미션을 못하고 저번에 왔을 때는 소개팅 미션을 많이 했었는데, 하시는 분들마다 굉장히 이제 편하게 느끼고 이 사람이랑 잘 맞는다고 느낀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실습을 하면서도 함께 봤지만, 정작 그 건전지 님은 스스로는 나에게 맞는 사람이 누굴까를 고민하고 있단 말이지. 그거를 스스로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상철님이랑 데이트 해보고 싶었지만 영숙님이 어떡하죠? 옥수는 바이러스에 전염돼 버렸는데 돌이킬 수 없어요. 그쵸. 옥순 입장에서는 광수의 언변은 오히려 위험하고 익숙한 걸 수도 있어. 다른 분들에 비해서. 그쵸. 그쵸. 광수는 후천적으로 사회화된 F형의 최선책이든. 광수는 T형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영철이 잠깐 찾아와서 옥순에게 산책을 제안합니다. 영철은 어제 옥순과 대화를 하면서 옥순 씨가 거기서도 이제 뭐 나 난자 올려놨어 드립이라던가 너 왜 순자한테만 비타민 주니? 라는 거. 거기서 영철은 알았어 기억해 둘게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철이 옥순의 이런 플러팅에 마음이 흔들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당황스럽긴 해. 그런데 자기의 심지, 나는 순자다라는 심지, 옥순의 이런 플러팅에도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옥순은 얘한테 더 센 플러팅을 해야지라고 생각 안 하고 순자를 떼놔야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이게 옥순 씨가 확실히 좀 사람이 똘똘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드는 게, 영철이 나는 순자다라고 결정하고 순자를 목표로 순자라는 사람의 어떤 자기 마음의 책임감이 생긴 시점에서는 순자가 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어떤 플러팅을 해도 영철의 마음을 100% 얻긴 힘들다라는 걸 옥수는 지금 감각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자를 떼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그 영철 씨는 옥순 씨의 플러팅에 먹혔다기보다는 옥순 씨의 어떤 당당함, 옥순 씨가 가지는 그런 자신감 있는 모습들, 그게 영철 씨에게는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옥순 씨가 그냥 단순히 난자를 얼려놔서 그게 매력적인 게 아니고, 그런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고, 내가 지금 말 그대로 이 사람하고 스파링해서 그러니까 스파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세면 내가 한 대 맞으면 기분 나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싸울 때 한 대 맞으면 기분 나쁘지만 스파링 할 때 내가 한 대를 맞으면 이런 기술이 있네? 하고 되게 재밌어 할 거란 말이야. 약간 영철은 그런 마음이야. 이 사람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나를 한 방 매겨? 내가 이렇게 당황해? 재밌네? 이런 사람이 있네? 그래서 호기심이 드는 거야. 근데 그게 실은 호감을 기반으로 한 호기심이 있긴 한데, 영철은 그 호감을 인정할 순 없지. 왜냐면 나는 순자를 좋아한다 라는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난자 플러팅이 먹히네? 어디 가서 난자 플러팅 해야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 말은 지금. 여기서 그러면 안 돼. 일단 가서 난자 올리고 내일부터 가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감과 나를 당황시킨 그 부분. 게임에서 허를 찔린 것 같은 느낌이 영철에겐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하고 나서도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났다고? 아니면 그래서 어제 했던 멘트 하나가 뇌리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영철은 옥순이에게 호기심도 생기고 이렇게 먼저 불러냈을 때 옥순은 하하 그렇지 너도 그렇지라고 생각했어. 너도 역시 넘어왔구만.
근데 영철은 어제 내 흔들린 마음에 대해서 호기심이고 이 사람에 대해서 확인하고자는 지었지 이게 우리 만나봅시다는 아니었어. 외모가 안 된다고 해도 상황에 잘 맞게 하면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긴 좀 힘든, 왜냐면 난자 플러팅이니까. 귓속말로 해보라는 말에 뒷걸음질 쳤지만, 나나나 난자 얘기. 난자 올렸다고? 그게 왜? 근데 이제 그 표현에, 자신감 있는 그 표현에 꽂힌 거지. 그래, 난자 드립 자체는 솔직히 그냥 그래요. 그거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아, 솔직히. 근데 그걸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는 말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했다는 게 매력적인 거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똥 싸러 갔다 올게인가? 아무튼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더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저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네? 라고 하면서 재밌네? 흥미롭네? 까진 갈 수 있는 거야. 난자와 침 같은 맥락이라기에는 침은 너 나 좋아 죽겠구나 라는 상대를 당황시키는 거고, 실제 난자 드립은 나의 어떻게 보면 지금 약점을 좀 커버하려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난자 드립에 그거에 꽂혔다고 하니까 아기 낳고 싶으세요? 근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아기 낳고 싶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게 내가 당황스러운데 재밌긴 해. 그러니까 처음에 그 사진 찍어줄 때 옥순에게 사진 찍어주세요 했을 때 옥순 씨가 긴장하셨어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철 씨가 그 말에 좀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영철 씨는 그런 당돌함, 그런 자신감 넘치는 모습에 꽂히는 것 같아요. 좀 흥미롭게 보일 수 있지. 그러면서 영철은 어제 흔들렸던 내 마음에 일단 그래, 옥순이 그래도 어쨌건 영철에게 처음부터 계속 이순이었던 건 맞잖아요. 그때 처음에 사진 찍어달라고 했던 것도 옥순이었고, 그리고 순자에게 줬던 비타민도 어제 어제 협박해서 옥순 씨가 나 협박은 안 했는데, 그러니까 영철 씨가 그 협박은 안 했지 하고 농담이라고 하면서 어쨌건 이걸 줍니다. 영식 씨였으면 어제 말할 때 바로 달려가서 나 순자를 준 거나 하면서 순자에 대해서 막 해명을 하거나 여기서도 막 바로 달려서 갖고 오거나 했을 텐데, 영철은 그렇지 않죠. 사람들이랑 자질구레 얘기하는 것들은 누구랑 얘기했는지 금방 헷갈리는데 꽂히는 거는 잘 아니죠. 그래, 난자 드립을 했던 거를 뭐 어떻게 잊겠어. 난자 드립을 까먹으면 그게 이상, 누가 했는지 까먹으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래서 나한테 꽂혀서 날 못 잊겠네? 한마디로 나네? 영철은 그렇게 되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반응이 되게 뭐랄까, 영철의 태도는 되게 긴장해 있고 당황스러운데 말의 워딩은 또 할 말을 해요. 나를 못 잊겠네? 널 못 잊지. 이게 또 아니야. 그렇게 되나? 라고 이 말로만 보면 상당히 중립적이거든. 맞아요. 솔직함은 참 위력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난자 드립 자체는 절대 매력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상대를 당황시킬 수 있는 그런 자신감 있는 태도가 매력적인 거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이 적응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가 조치? 뭔가 옥순 씨가 영철의 어떤 조치를 자꾸 끌어내지. 그러면서 이제 뭐 상철님하고 이제 옥순 씨가 데이트하기 전이니까 이때가. 상철 씨 재밌다고. 작은 별은 상대한테 맞추려다가 자기 주장이 없고 그게 또 쌓여가지고 혼자 삐져가지고 다른 사람 알아보러 가고 막 이러는데, 지금 영철은 앞뒤가 같거든. 지금 할 말하고, 그리고 상대에게 내가 마음이 끌려도 자기가 처음 했던 선택을 그래도 책임지려고 계속 그 사람을 알아보려고 하는 상태고, 이런 것들이 옥순이 이 사람이 나에게 오지 않았어도 이 사람의 심지가 굳구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상철님 재밌어. 근데 뭐 상철님이랑 잘해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재밌다는 얘기를 하는데 옥순은 놓치지 않죠. 잘해보진 말고 지금 누나 단속 중이야? 그러니까 옥수님은 살짝 기대했을걸? 영철도 역시 나고, 영철 이따가 나 선택하겠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영철 나 선택하겠구만. 그러면서 여기서 나 단속하러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옥수는 영철이 나 선택하겠다, 서로 선택하자라는 의도로 말을 하려고 온 거구나. 근데 영철은 지금 그 정도는 아니었지. 그냥 어제 옥순 얘기하고 옥순에 대해서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침 또 비타민도 달라고 했으니까 겸사겸사 온 거지. 근데 실은 마음속에서 호감이 올라오고 있긴 해. 그게 호기심이지. 마음이 호감이 올라오고 그걸 스스로는 호기심이라고 생각하지. 왜냐면 자기는 순자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솔로나라에서 그렇지 밖에서의 영철님이었다면 이렇게 여러 명을 한 번에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영철의 성격상. 그러면서 단속하러 온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드립으로 그냥 쥐잡듯이 잡아줘? 그러는데, 확실히 영철도 옥순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영철 안 흔들렸으면 좋겠다고? 영철하고 옥순 서로 선택하는 거 아니야? 이미 흔들리긴 했는데 그 마음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 청개구리 상철처럼 청개구리에서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런 외모에 현혹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여기서도 영철이 마음이 확실해지면 확실히 당기지 않을까? 이 말은 나는 아직 확실하진 않아. 그렇게 당길 정도로 확실하진 않아. 라는. 지금 이렇게 되게 당황하고 을같아 보이지만 지금 이런 말들을 보면 아직 아니야. 광수나 영철의 공통점은 이런 거지. 외모만 보고 훅 빠져버리지 않았어, 최소한.
그래서 달달하게 안 들어가. 그 그룹에 안 들어가. 이 사람들이 잘났고 못났고를 떠나서 옥순 외모에 현혹돼가지고 이쁘니까 일단 세기의 연인 운명 이렇게 안 한다고. 그런 행동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옥순은 그런 사람들이 더 이성으로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옥순이 좀 이렇게 밝은 표정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때 보면 광수, 영철 두 사람 이제 슬슬 둘로 좁혀졌죠. 그래서 예고하는 거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받아들일게. 근데 지금 영철은 아직 네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말을 했고 옥순도 그 말은 이해했지만 그래도 좋게 받아들이겠다. 나는 네가 나를 좋아할 거라고. 어떻게 보면 옥순님도 근자감 쩔죠. 그래서 뭐 창과 방패 대결인데 누가 창이고 누가 방패냐. 지금 방금 말로만 따지면 옥순 씨가 창이고 영철 씨가 방패였죠. 영철 씨는 시간을 아직은 내가 아니고 마음이 되면 그때 당길게라는 건데 옥순 씨는 아니 그래 내가 받아들일게. 넌 나 좋아하는 거 맞아 이런 거니까 실은 창은 옥순 씨 쪽인데 여기서 영철 씨가 그냥 방금은 내가 창이지 않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살짝 겸손한 말로 마무리를 하죠. 상대를 띄워주는 식으로. 그래서 뭐 방어는 못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옥순과 영철 두 사람의 관계가 두 사람의 상황이 좀 기대는 됩니다. 그러면서 데이트 짤바 커플이죠. 여기서 데이트하는 모습 보면 아 영철 씨가 이렇게 잘 먹는구나. 야 영철 씨는 정말 고기를 잘 먹는구나. 이런데 순자 씨랑 어떻게 앞으로 데이트를 해나가려고 지금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 와서 순자 씨가 다른 걸 먹어도 되면 몰라도 영철 씨 보니까 2인분은 그냥 뚝딱 먹겠거든요. 그냥 에피타이저로 2인분 먹겠거든. 그러면 고깃집에 가서 영철 씨가 뭐 2, 3인분 시켜서 먹고 순자 씨가 거기에서 도시락 싸다가 먹어도 되지 실은. 근데 순자 씨가 또 그럴 성격이 아니라는 게 문제지. 그래서 뭐 맛있냐? 되게 잘 먹는데 한 입에 지금 뜨거운 게 문제야? 그러니까 농담으로 이제 입맛이 없어가지고 하면서 확확 먹거든. 그러니까 옥순이 만난 사람은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기보다는 변하는 사람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 옥순 씨는. 왜냐면 처음에 내 외모에 꽂혀서 세계의 사랑처럼 돌진하다가 보통 외모에 대한 거는 결국 한계 효용의 법칙처럼 익숙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세계의 사랑처럼 안 느껴지지? 그럼 변해. 그럼 옥순 씨는 자꾸 변하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래서 더 자꾸 저런 식으로 확인하려는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입맛 없는 영철이라고 하지만 정말 너무 잘 먹어. 저 정도 밥량은 다른 기수에서 딱 한 번 본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저렇게 고기를 잘 먹는데 지금 빠가사리 땅이나 지금 먹고 있고. 10인분부터 스타트야. 이렇게 이제 배도 채웠겠다 질문 타임인데 영숙 씨가 여기서 되게 조심스럽게 질문해요. 대답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 이러면서 옥순 라인에 지금 합류했냐? 라는 거에 지금 합류한 건 아니죠. 정확히 따지면 아직은 아니지. 근데 진짜 화끈하시더라. 표현도 화끈하시고. 근데 그래 봤어. 얘기도 따로 몇 번 했잖아. 어떻게 화끈한데? 그러니까 영숙은 영철에 대해서 그래도 호감이 있었는데 영철이 옥순한테 간다 그러면 영숙은 아마 포기를 할 것 같아요. 원래 그전에도 포기를 했지만 왜냐면 영숙이 보기에 옥순은 너무 훌륭하다라는 느낌이 좀 있거든. 그래서 되게 화끈해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처음에 장난처럼 누에게 플러팅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제 옥순 씨 만나보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더라.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런 느낌이야. 소개팅을 시켜줬어. 옥순 씨가 영철 씨랑 친구로 지내다가 소개팅을 딱 시켜줬는데 거기에 옥순 씨가 소개해준 영숙 씨가 나와가지고 영철 씨랑 얘기하는데 영숙 씨가 이제 그날 집에 가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영철 씨 그거 알아요? 오늘 옥순 씨 얘기밖에 안 하던데요? 본인 마음을 들여다봐요. 그러면서 이제 영철이 깨닫는 거지. 나는 어쩌면 옥순을 좋아했을지도? 그러면서 이제 소개팅이 끝나고 옥순한테 달려가. 옥순은 거기서 혼자 방에서 술을 먹고 있는 거지. 슬픔 속에서. 그래서 왜 왔냐? 뭐 이러면서. 아니, 그 옛날 이 8, 90년대 그 드라마 감성이 있어. 그래서 옥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엽기적인 그냥 뭔가 약간 그런 그 시대에 통하던 그런 감성이. 여기서 영철이 옥순의 얘기를 이제 계속 하는 게 본인이 계속 호기심이 들고 옥순이 또 사람을 또 워낙 잘 맞춰주고 재밌게 하니까 그러니까 옥순이 컨텐츠가 많은 재밌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영철이 느끼기엔 저런 자신감이 재밌으니까 그래서 영철의 1순위는 순자다 느낌인데 갈팡질팡이야? 아닌데 영철은 나는 갈팡질팡 안 해. 근데 당연히 순자랑 대화 더 하지만 그냥 옥순 누나가 화끈하고 그래서 그냥 호기심이 생긴다. 그래서 여기서 영숙이 뭐 화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근데 영철은 어쨌건 나는 1순위는 순자다. 영철은 그런 마음을 자기가 이제 바꾸는 거 그 상황 자체를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겠지. 근데 자기 마음속에서 옥순 씨 생각이 계속 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건 영철은 옥순에 대한 마음, 옥순에 대한 생각을 지금 밀어내려고 하고 있어. 근데 영철 입장에서는 옥순 씨를 만나볼 만은 해요. 최소한 옥순이 영철에게는 진짜로 이성적 호감이 생길 수 있거든. 생겼거나.
근데 그 작은 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시간 낭비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저녁 데이트로 넘어가는데요. 여기서 이제 프리미엄 매운탕, 순자님과 프리미엄 매운탕을 먹으러 이제 영철님이 순자님에게 다가갑니다. 당장 영철을 바랬던 사람은 정숙님도 있었는데, 옥수님 당연히 있고요. 뭐 옥수님은 영철님의 책임감을 얘기하지만 그 책임감만이 아니어도 어떤 흔들리지 않는 부분 이런 것도 있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영철님은 다시 한번 순자님을 선택하고, 근데 순자님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이 또 더 커 보이겠지. 광수가 더 커 보이겠지. 지금으로선. 광수가 되게 다 자신을 맞춰줬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광수가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순자는 광수가 나의 때 주었던 확신들, 나는 너를 이따가도 선택했어라고, 물론 그건 순자님의 오해고 광수가 그냥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만, 그러다 보니까 광수에게 더 실망해서 광수를 마음속에서 지우려고 애를 쓰겠지. 그렇게 이제 순자는 오늘 광수랑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본다. 걱정이 되죠. 광수 오면 어떡하지? 이때까지만 해도 광수가 더 좋았거든. 네, 영철은 머리 묶은 거. 근데 이날 순자가 광수가 안 온 것 때문에 조금 긁혔을 거거든요. 좀 마음이 안 좋았을 거거든. 그것 때문에 영철과 이제 데이트가 잘 안 될 수도 있어. 그렇게 이제 머리 묶고 영철이 저기로 가니까 이제 대화에 집중 못 하고, 옥순도 자기 마음에 집중해서 가야 될 텐데 지금 너무 업적 달성만 신경 쓰다 보니까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순자는 광수가 여기로 온 거가 굉장히 마음에 걸리니까 안 좋으니까 어머 두 명씩 막 앉아가지고 이러면서 광수가 간 거를 확인하려다가 이제 광수만 계속 보는 게 좀 민망하니까 두 명씩 앉아가지고 하면서 말을 돌리고 있는 거지. 그렇게 이제 다음 주 갈등으로 넘어가는데요. 걱정됩니다. 다음 주에 순자 씨의 이런 말들이, 고기를 상대가 안 먹으면 좋긴 하지겠지. 내 손에 피 안 묻히는 건 너의 손에 피를 묻혀도 된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집에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이들을 위해서 고기 요리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겠지. 그렇다면 이거는 진짜 문화적으로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어쨌건 아이들은 일단 채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결혼했을 때 그 집안이 이러길 바라는 거지. 물론 모르겠어요. 순자님이 나중에 양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동물이 안 죽었으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 말들에서 이 문장 하나에서도 벌써 모순이 정말 많지만 그거에 대해서 난 건드리고 싶지 않아. 그렇게 건드리면 끝도 없고, 본인이 어쨌건 모순이 있음에도 좋은 신념을 가지고 세상에 뭔가를 하려는 의지 자체는 저는 존중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논리적인 모순을 해가지고 그걸 깨고 싶진 않은데, 그리고 실제로 어떤 세상에 알려진 그런 뉴스 중에도 옳은 게 있고 그것이 과장된 것이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잘 모르지만 그래도 신념을 지키려고 하는 그 자세 자체는 좋아요. 근데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그 신념이 남의 수고로움을 담보로 한다. 그걸 기반으로 한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 얘기고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부분. 순자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다르다.